여러분, 법을 정말 완벽하게 지켰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법을 정말 잘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내게 된 정말 한 납세자가 겪은 법적인 퍼펙트 스톰 같은 실제 사례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법과 현실 사이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둥이 처음 세웠던 계획이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해요. 사실 이게 아주 똑똑하고 또 굉장히 흔한 절세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 가지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었죠. 바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정부 입장에선 장기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집이 두 채인 사람이라도 한 채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놓으면 본인이 사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 내게 해주는 그런 혜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합법적이고 또 아주 인기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분의 계획은 정말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딱 4단계였어요. 첫째, 내가 사는 집이 한 채 있고, 둘째, 2012년부터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둔 집이 또 한 채 있는 거죠. 셋째, 그동안 임대 의무도 아주 성실하게 다 지켰고요. 그럼 마지막 넷째, 사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0원. 이야,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죠. 이대로만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아주 평범한 일, 바로 재건축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재건축이 어떻게 문제의 도미노를 쓰러뜨렸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변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임대를 주던 아파트가 대규모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허물고 새로 짓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2012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고 2016년에 재건축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2017년, 이게 중요한데 건물을 철거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해서 말소해요.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절차였죠. 그리고 2년 뒤인 2019년에 새 아파트가 드디어 완성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행정 처리가 조금 늦어지고 거기에 갑자기 정부가 새로운 발표를 하면서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덫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한번 보시죠. 새 아파트가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2020년 3월에 구청에서 이 신청을 거부한 거예요. 이유는 뭐였냐면 서류가 미비하다는 거였어요. 제출한 계약서 양식이 규정이랑 좀 안 맞는다.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이 납세자가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기도 전에 정말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정부가 아예 게임의 규칙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2017년에 재건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록을 말소했죠. 2020년 3월에 다시 등록하려다 서류 문제로 거부당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해 7월 10일 정부가 앞으로는 아파트를 신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걸 전면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해버립니다. 와, 문이 그냥 쾅 닫혀버린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이 아파트를 다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이분은 원래 계획대로 살던 집을 팔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계획대로 집을 팔았고 당연히 세금이 0원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분에게 날아온 건 수억 원짜리 양도소득세 고지서였습니다. 당연히 납세자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바로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합니다. 이분의 주장은 크게 5가지였는데요. 핵심은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 그리고 법의 원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이건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아니, 국가가 정한 법을 믿고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따랐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법을 바꿔서 뒤통수를 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한마디로 배신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적인 쟁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실질이냐 형식이냐의 문제죠. 납세자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맞다. 계속 임대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러려고 노력했다. 서류 한 장보다 실제 내용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법에는 명백히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등록 안 됐으면 실질이고 뭐고 따질 필요 없다. 이거였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주장을 더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애초에 구청이 내 신청을 반려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거나 재건축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주는 다른 세법 조항들도 있으니 내 경우에도 적용해줘야 한다. 뭐 이런 기술적인 주장들이었죠. 어떻게든 이 등록 공백 기간이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어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납세자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럼 과연 조세 심판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모든 주장을 들은 심판원은 과연 누구의 소를 들어줬을까요? 결과는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심판원의 결정문에 담긴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이미 확정된 권리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주 예외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법에 쓰인 글자 그대로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안타까운 사정 같은 걸 봐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납세자가 왜 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심판원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합니다. 첫째, 엄격 해석의 원칙. 법 조문에 매도 시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둘째, 조세 법률주의. 납세자가 나는 비과세 받을 줄 알았다고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법이 바뀌는 것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과 규정의 부재. 새로 생긴 법에 이분처럼 재건축 중간에 딱 걸린 사람들을 구해줄 만한 특별 조항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계획을 세웠던 그날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파는 바로 그 거래 당일에 시행되고 있는 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잘 짜놓은 계획이라도 법이 한번 바뀌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정말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세우는 장기적인 계획들은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까요? 법의 안정성과 개인의 신뢰,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사례였습니다.